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나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설 선물이 비대면으로 많이 오가는 요즘 택배 확인 문자에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과 관련한 문자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누를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내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받게 되면 누구나 눈 깜짝할 새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총 13,012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76만 2,98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폭발적인 오미크론 확산세로 대규모 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하고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화봉송과 개막식이 축소됩니다.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첫 확인된 이후 총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베이징의 5개 마을이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봉쇄됐는데요. 이어 올림픽 선수단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베이징 올림픽의 입장권 판매가 취소되고 개막식 공연도 축소됐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냥 등 멸종위기종 보호로 제동이 걸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조건부 찬성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찬성,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을 각각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환경 훼손 문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노조 총파업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우체국 택배 배송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CJ 대한통운의 택배 파업 장기화에 따른 택배 물량 폭등으로 춘천과 양구 등 전국 20여 개 지역에 대한 계약 소포 접수를 제한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이 심화됨에 따라 배송 제한 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연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시간 주민사이드 시간인데요. 장지현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강원FC의 전력도 분석을 해보고 올 시즌 경기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K리그2 강등 위기에 몰렸던 강원FC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전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 저도 봤는데 정말 한편의 드라마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강원FC 팬으로서 정말 네. 감동이었죠. 대단했죠. 네. 원정 가서 사실 0대1 원정골 넣지 못하고 2차전 맞았거든요. 네. 선제골을 먹으면 3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선제골을 중거리 실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힘들겠다 하는 분위기였는데 예.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고 진짜
오랜만에 이 강원 FC가 팀 전체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예. 짧은 시간에 3골을 넣으면서 또 종료 직전에 추가골을 넣으면서 극적인 승강 플레이오프 역사상 제일 극적인 승부였던 것 같아요. 예.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을 했습니다. 예. 네. 마지막 경기를 굉장히 드라마처럼 잘 장식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기대감이 더 커지는데 그 경기만 놓고 보면은 뭐 100점 만점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지난 시즌에 강원 FC를 전체적으로 점수를 주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지난 시즌은 점수를 매길래야 매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악몽 같은 예.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시즌에 그 나올 만한 악재들이, 그러니까 한 시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악재들이 연이어서 한 4개가 나왔어요. 예. 강원 FC에 주축 선수들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예. 네, 그리고 뭐 또 코로나 이슈가 강원 FC에 집중이 되고, 또 코칭 스텝 간의 문제가 또 발생이 예. 되고, 또 선수 일부 선수의 사생활적인 어떤 이슈들이 예, 예. 또 생기고, 문제 있었죠. 네, 이런 게 다 지금 핵심 센터백, 공격수, 윙포워드 핵심 선수들 간의 문제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뭐 전북이나 울산 같이 선수층이 두꺼운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팀 전체가 분위기도 힘들어지고 전력 누수가 또 심각해지고 전체적으로는 삐그덕될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에서 정말 최악의 시즌을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순위도 순위지만은 그런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 2시즌까지는 사실 6위 하면서 예. 상위 스플릿 팀이다. 이제는 이제 강원 FC가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즌도 당연히 상위 스플릿 그리고 못해도 한 8위권 안으로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이다. 예. 그렇게 봤습니다만 이제 예상치 못하게 여러 악재들이 터지면서 순위가 쭉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일종의 위닝 스프릿이라고 하죠. 선수들끼리 어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의식들이 좀 떨어지고 패배 의식이 좀 쌓이다 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이영표 대표가 이 분위기 자체를 일단 바꿔야 되는 차원에서 아마 감독 교체까지 시즌 막판에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이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전술적인 부분들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 시즌에 어떤 구간을 먼저 좀 손보면 좋을까요? 뭐 구단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시즌과 별 다름 없이 아마 이영표 대표 중심으로 뭐 마케팅적인 차원, 예. 또 팀의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선수단의 어떤 구성, 영입 관련된 부분도 이영표 대표가 잘 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전술적인 부분은 이제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역시 감독이 바뀐 상황에서는 이 프리시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최용수 감독이 지금 부산 기장에서 전술 및 체력 훈련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올라와서 쉬었다가 이제 밀양에 또 갔어요. 밀양에 가서는 이제 연습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 경기 전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테스트를 하는 예. 이런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차근차근 우리가 스카우팅 작업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선수 보강이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지금 선수 영입 과정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잘 보강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젊은 피가 많이 수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즌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한참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젊은 피들은 물론 이제 강원 FC에 입단한 신인 선수들이 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유상훈 키퍼 같이 또 최용수 감독과 같이 있었던 예. 키퍼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센터백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센터백 이긴 뭐 임채민이나 또 윤석영 선수도 이제는 센터백으로 분류를 해야 예. 되니까 또는 뭐 임창우 선수도 그렇고 이제 연령들이 나이들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젊은 선수도 필요하고 하지만 지금 K리그 내는 센터백 풀이 지금 이적 시장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용수 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본인이 또 기용을 해봤던 본인의 제자였던 김원균 선수를 예. 또 센터백으로 영입을 한 상황 같고요. 그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외국인 선수 문제들 지금 계약을 정리를 해야 되는 외국인 선수들이 있고요. 또 새로 영입 과정 진행 중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네. 마무리를 잘 시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핵심 공격수 김대원 선수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A 대표팀에 합류를 했죠. 몰도바의 친선 경기에도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합류는 좀 좌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대원 선수가 그래도 뽑혔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번에 해외파 선수들 차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슬란드와 몰도바전이 치러졌는데 김대원 선수가 기회 자체를 못 받은 건 좀 아쉽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팬들은. 기회 자체를 예. 좀 짧은 시간이라도 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복귀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밖에 다른 선수들도 이정엽이나 뭐 한국영이나 이런 베테랑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벤투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리그에서 맹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황태자로 불렸던 방금 말씀하신 이정엽 선수도 네. 팬층도 다양하고 굉장히 기대감 높거든요. 올 시즌은 어떻게 부활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최용수 감독의 축구 자체가 네. 팀 전체가 다 하나가 돼서 원팀. 네. 그렇죠. 원팀으로서 공격도 같이 하고 수비도 같이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예. 그리고 또 체력적인 부분도 강조를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한 팀 전체의 어떤 팀 단위의 압박과 또 팀 단위의 어떤 공수 이동을 또 중요시합니다. 예. 그 상황에서 이정엽 선수 같이 기동력이 좋고 압박 능력이 좋고 많이 활동량을 가져가는 공격수는 최용수 감독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인데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 경기를 잘했지만 역시 마무리가 안 되면서 상대에게 약점이 잡히고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지만 결국 위험 지역에서 패스 미스 하나로 역습을 허용해서 또 실점을 한다거나 그런 악순환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공격수 입장에서는 최용수 감독 체제에서 이정엽 선수는 올 시즌만큼은 골을 좀 많이 넣어줘야 된다. 예. 수비도 잘해줘야 되지만 그런 좀 어깨가 무거운 짐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강원FC 팬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영표 대표이사 거기에 시즌 뭐 2경기 앞두고 취임했지만은 최용수 감독까지 네.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만한 이슈였거든요. 뒷얘기가 좀 궁금하긴 한데 최용수 감독 같은 분이 거물인데 물론 이제 이영표 대표이사 계시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처우를 받으셨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렇게 강원으로 오게 되셨나 그 중간 과정도 사실 조금 궁금해요. 그건 제가 자세하게 모르죠. 뭐, 그렇죠. 예. 모르지만 이제 글쎄요, 제가 뭐 최용수 감독과 같이 해설도 같이 했었고 예. 최용수 감독님을 아는 선에서는 물론 이제 FC 서울 같이 큰 규모의 이제 클럽에서 감독 생활을 했었고 그러니까요. 또 예. 중국 무대도 경험을 하고 하셨기 때문에 예. 사실 이렇게 지금 휴지기가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J리그 쪽 이쪽에서도 오퍼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 좋은 조건을 받아서 온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예.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상황에서는 이영표 대표는 분위기를 어쨌든 바꿔야 됐고 감독을 교체하는 상황에서 감독이 올라 그러는 감독이 없었습니다. 그 네. 상황에서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잔류시키면 본전인데 잔류시킬 확률도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였고. 근데 아마 최용수 감독은 성격상 또 이영표 감독과 친분도 있지만 그렇죠. 은연중에 이제 도전을 하려는 이러한 어떤 그 DNA도 강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난 좋은 환경에서 좋은 클럽에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네. 그리고 설사 강등되더라도 2부 리그에서의 경험도 나에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네. 아마 그런 확신하에 오지 네.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나 악재가 많은 가운데서 이제 2경기 남기고 취임을 하자마자 또 대전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분위기를 좀 계속 타는 거, 예, 강원FC를 바라본 우리 도민들의 관심과 또 기대가 아닐까 싶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강원FC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앞에 편말인데 OX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저 이게 왜 있나 네. 싶었습니다. 그냥 걸려놓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릴 텐데 예. 5가지 질문이거든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관련된 이야기는 질문이 다 끝난 이후에 해볼게요. 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OX 퀴즈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해설위원 장지현. 나는 솔직히 강원FC 찐팬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셨고요. 이거는 저는 뭐 강원도 토박이로서 네. 네, 이거 강원 창단 때부터 호반체육관 창단할 때부터 가서 예, 네, 저는 계속 강원 FC 찐팬이죠. 네. 좋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중에 하고요. 계속해서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올 시즌에 강원FC 최용수 매직 통한다. 하나, 둘, 셋. 통한다. 통한다. 네. 다음, 이영표 대표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 들어주세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네. 다음, 이영표 대표, 최용수 감독 예능 출연 중단해야 강원FC 승산 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아니다. 네. 아니다. 이거는 예상을 못했고요. 최용수 감독은 예능 출연은 안 할 것 같고요. 예. 네, 이영표 대표도 설사 하더라도 한꺼번에 몰아서 하루 정도 아마 개인적인 시간으로 아마 쓸 것 같으로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전혀 질문입니다. 지장이 강원 FC 없을 것 전용 구장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 하나, 둘, 셋. 오. 네. 불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아니요. 잘못 들었습니다. 예. X입니다. 아니군요. 예, 네. 예. 불가능하다였군요. 예. 네. 불가능하다는 아니고 예. 가능하다. 예. 네. 이게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두고 지자체 공모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요 사업 관련해서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전용 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럼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계신 거네요. 전용구장의 필요성은 뭐 지금 다들 공통된 인식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전용구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맞고 네. 또 강원 FC가 뭐 창단할 때 그레이트 유니언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예. 영동과 영서를 화합하고 하나로 그레이트 유니언을 하자 이런 모토였지만 사실 프로구단의 생리상 강릉에 숙소가 있고 또 춘천까지 먼 거리로 와서 경기를 하고 이런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이죠. 네, 정상적이지 않은 지금 예. 형태의 또 프로구단 운영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그런 모토를 가지더라도 한 곳에서 좋은 인프라 환경에서 집중된 프로구단을 운영시키는 것이 예. 현실적이고 또 바람직하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원주가 됐던 강릉이 됐던 춘천이 됐던 좋은 어떤 전용구장 인프라 환경과 예. 또 좋은 어떤 그런 저 숙소와 연습구장 환경들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사실 근데 그냥 그렇게 돈 들여갖고 인프라만 갖추는 거는 의미가 없고 예. 유럽들도 거기에 이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구단의 수익 모델을 같이 만들기 위한 그런 모델로 많이 계획들을 하거든요. 네. 같이 뭐 호텔이 붙어 있다거나 또는 그 안에서 뭐 마트가 같이 또 있어서 공존이 된다거나 예.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또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모델들을 각 시에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또 예. 잘 만들어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한 생각했던 답변이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이영표 대표하고 최용수 감독은 예능 출연 열심히 하면서도 팀 구단 운영이라든가 감독으로서 역할은 확실히 할 것이다. 믿는다. 최용수 이런 감독은 예능 출연 안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이영표 대표는 네. 설사 간혹 한다고 해도 네. 구단 운영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 네.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이제 최용수 감독 많이 하셨어서 한번 예. 여쭤봤어요. 앞으로는 이제 좀 팀 감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 같다는 전망이셨고요. 자, 솔직히 강원 FC 올 시즌에 2월 19일 날 K리그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월 20일 날 첫 경기인데 네. 강원 FC 올해 전문가시니까 몇 위 예상하십니까? 이거 맞추시면은 저희가 2번, 3번 시즌 중에 좀 모실라 그래요. 선물도 근데 드리려고. 아마 시즌 초반에는 약간의 부침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전력 보강 자체가 조금 늦었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선수 등록이나 또 팀에 녹아드는 시간이나 새로운 선수들이 네. 그 부분에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부분이 예상이 들지만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하면서 네. 또 한 번 6위, 6위. 예, 6위에 또 한 번 작년의 악몽이 떨쳐내고. 아닌 예. 떨쳐내고 예. 그 전에 6위를 계속했던 그 정도 성적은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예상 순위가 맞을지 저희가 시즌 내내 관심을 가지고 희망 예상 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이드에 출연하시는 걸로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 FC의 전력과 올 시즌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2022 시즌에 강원 FC의 힘찬 비상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시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지원 축구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택배 파업. 회사와 노조 간의 입장이 평행선에 달리면서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배송 상품이 일주일째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상품을 주문하려고 해도 배송 불가 지역으로 뜨는 바람에 택배 파업으로 인해 지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설을 앞두고 파업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배송비도 CJ에서 5,000원 받으면 거기는 12,000원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송비 부담이 2만 원 나와야 할 게 거기는 7, 8만 원씩 나오고 이래가지고
택배 파업으로 도내 6개 시군의 일부 지역 배송이 중단됐는데요. 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량이 폭증하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인당 틀리지만 1.5배에서 한 2배가량, 많은 분들은 2배에서도 2배, 2.5가량 늘었습니다. 하루에 200개 하던 분들이 200개, 50개, 300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0시, 11시, 어떤 분은 12시까지 하신 분도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합의한 분류 전담 인력 투입과 주당 최대 노동시간 60시간 이내 등의 합의를 사측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게 파업의 핵심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측이 처음부터 대화에 응해오지 않았었어요. 저희는 계속 대화를 요구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파업을 하게 된 배경이었고, 72시간 최후 이제 대화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하지 않게 되면서 지금 설 특수기 이제 택배 대란 이런 상황까지 이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기존보다 170원 인상된 요금 인상분을 택배 기사의 처우 개선에 쓸 것과 당일 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 합의서 폐지, 저상 탑차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하신 21명이 계셨는데 대부분이 시간 문제였습니다. 시간과 싸움이었거든요. 밥도 못 먹고 저녁에 어두운데 달려야 되고 뛰어야 되는 데에서 간호사가 합의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 수준이 양호하다고 밝힌 가운데 사측은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사측에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국토부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바랍니다. 저희 그 택배 노동자들이 현재 불가피하게 이렇게 장기적인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자영업자분들에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이 상권 경기가 택배까지 그러면 정말 제발 저희 소상공인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저희처럼 생활에 밀접한 물건을 주문했을 때 제때 도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이중고, 3중고를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택배 노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 속에 한 달째 이어진 파업으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삶의 일부분이 돼버린 택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1월 26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